최근 몇 년간 학교 사서 인력 배치는 축소 또는 제거하고 학교 도서관 최신 시설화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인건비 아껴서 벽에 색칠 다시 하고 창틀 고치고 책장 바꿔주고 책 몇 권 더 사는 셈이다. 외적 변화로 호객행위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계획은 과연 성공했을까? 깨끗하고 예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어 아이들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학원을 빠지고 도서관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근처에 있는 도서관은 어떤가요? 가본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써내린 기록입니다. 줄어드는 사서 인력과 불안한 고용 관계에 대한 경험을 녹아낸 책. 바로 저는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협성문화재단 뉴북 프로젝트 당신의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를 통해 출판된 석정원 작가의 책으로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읽은 도서관 사서 관련 칼럼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책의 대략적인 구성을 보자마자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은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 사이에 3부로 나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6년간의 기록을 정리하며 묶어낸 책입니다. 이 책만의 특징 중 하나 같아요. 글의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어서 언제 이런 일을 겪었고 언제 부당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끝에 찍힌 날짜가 제 눈에 들어오는 활자들이 거짓이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것 같아서 찍혀있는 날짜를 볼 때면 조금 슬픈 마음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책이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책의 저자는 고용관계의 모순점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극복해 나가려 시도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노력해요. 여러 단체에 전화하고 메신저를 보내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직접적인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교육청 행정관리과에 자꾸 전화하지 말고 직접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했다. 제가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계약 연장이 되었으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했나 싶다. 이겼는지 졌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갑인 고용자들이 의뢰 관계에 놓인 최하위층의 피고용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고 유지했으나 남는 것은 허무감과 자괴감뿐인 상황을 너무나 담담하게 적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읽으면서 많이 분노했습니다. 비정규직, 실업률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거리는 것은 사실이나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 내가 몇 년 뒤에 겪게 될 일이구나. 뭐 그래도 어떻게는 살게 되겠지 라며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내가 머리가 정말 빡치였구나 했어요.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세상이 참 잔인하다고 깨닫게 해줬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없다는 것도 몰랐고 너무나 많은 것을 몰랐어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빙산의 일각을 보게 되고 나니 화가 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도서관에서 책을 지켜주셔서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서 종이 쳤다고 알려주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로 돌려준다. 계속 있어달라고, 오래오래 살라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내년에도 있어달라고 한다. 이런 편지들은 시기도 귀신같이 잘 맞춰온다. 힘들고 지칠 때다.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묘약이다.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이 맛에 산다. 인간이 부여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정교하고 확실한 언어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울음소리로 간단한 의사소통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의 감정을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게 독서라고 봅니다. 그게 느껴져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와 책을 적게 읽은 친구는 사용하는 어휘부터가 달라요. 여러 문체를 보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스크랩하고 몇 번 더 읽어보면서 의사소통이 창의적이고 정확해지는 거죠. 이런 건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금방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종보다도 확실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쓰는 것은 아깝잖아요?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기에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였어도 학교에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도망치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떠나고 새로운 학부모 사서 도우미가 오면 학교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나 대우는 해주지 않겠죠. 지금과 똑같이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 익숙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제가 남아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초단 시간에서 단시간 근로자라도 바꿔주지 않는데도 남아있는 저를 미련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 미련함이 저를 비롯한 여러 초단 시간 근로자들의 상황을 바꿔줄 거라고 믿어요. 네? 내 일을 알아달라고 하려는 거였다면 애초에 사회봉사자나 정치인을 목표로 잡았겠죠. 물론 그 누구도 모르는 건 마음이 아프겠지만 남이 알아달라고 목표로 정한 게 아닙니다. 책 그 자체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책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알고 즐겼으면 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물 위의 빅조는 위에는 누구보다 고각이 있지만 수면 아래서는 열심히 물장구 치고 있잖아요. 수면 위 사람들은 제 노력을 몰라주겠지만 수면 밑 사람들은 제 발길질을 보고 있을 테니 마냥 또 몰라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책을 읽고 저자의 노력을 알게 된 제가 있듯이요.